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400m 자유형 계영에서 2초 차이로 중국이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응원하던 한 중국인 여성이 동료로 보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멀었어. 이번에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 역시 중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야. 하지만 옆에 있는 동료는 아무 말도 없이 경기장 관중석을 지켜볼 뿐인데요. 왜 동료 중국인 여성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국 스포츠 관리 담당 공무원 야오입니다. 제 인생과 스포츠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던 2008년 여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중국이 숨죽이며 준비해온 대망의 베이징 올림픽이 드디어 열린 날이 기억이 나네요. 올림픽 전후로 베이징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림픽 깃발로 장식된 고층 빌딩이 하늘을 수놓았고 거리는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으며 공기에는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이제 막 공직에 입문한 젊은 공무원인 저에게는 짜릿하면서도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또 제가 엄청 열정이 넘쳤거든요. 매일 아침 공식 유니폼을 입고 신분증 목걸이를 달았을 때는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지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우리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다니. 그리고 책임감도 막중했습니다. 수천 명의 선수, 임원, 언론인, 팬들이 올림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은 세계의 축소판이었어요. 선수촌을 걷는 것은 마치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럼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 아프리카 선수들,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유럽 선수들, 웃고 떠드는 남미 선수들 옆을 지나쳤죠. 하지만 다양한 문화의 모자이크 속에서 한국 대표단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미디어에서 본 것이 한국에 대한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제 눈앞에 한국 선수단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금메달을 딴 한국 야구 대표팀이 기억에 남더군요. 쿠바와의 경기 이승엽 선수와 류현진 선수가 활약했던 결승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코치들은 항상 경기에 집중하며 분석을 하고 있었으며 팬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항상 응원하는 그들의 단결력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 긴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저는 베이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두 한국 선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훈련과 꿈, 성적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도 국위선양과 경쟁심, 꿈과 두려움, 희망을 품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제 하루와 제가 지켜본 한국인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 노력, 팀워크를 위한 것이 중요하단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한국 선수들이라 유별나고 특이하구나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선수들은 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했었죠. 그리고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큰 직급으로 올라갔죠. 스포츠 세계는 새로운 선수, 새로운 기록, 새로운 도전으로 더욱더 발전됐습니다. 그림 같은 서우와 고대 사원으로 유명한 도시 항저우는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시 전체가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욱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줄었고 코로나 이후로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현대식 경기장과 전통탑이 나란히 서 있어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 하루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험에 흠뻑 젖어 관찰하고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회 첫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선수단이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뽐내며 경기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중국 선수단은 홈팀인 만큼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고 일본 선수단은 절도 있는 행진으로, 인도 선수단은 선명한 색채로, 그리고 한국 선수단이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한국 선수단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결연한 눈빛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현수막과 깃발을 든 팬들은 놓치기 힘든 열정으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국 대표팀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규율과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수영 예선 경기 중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한국 수영 선수가 꼴찌로 경기를 마쳤지만 한국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열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환호하고 노래하고 축하하는 동시에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자신의 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리를 떠날 때 깨끗하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행동은 그들의 가치관을 잘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주변을 산책하다가 여러 명의 한국 팬들과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여정, 스포츠에 대한 사랑, 선수들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여기서 한국인의 정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여태까지의 인식은 예전에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운 것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 한국 선수들과 팬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정신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기하는 방식부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까지 자부심과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좋은 경기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강했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함께 축하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본받을 일이 또 있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수영 경기 중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여러 나라에서 온 팬들이 각자의 팀을 응원하느라 꽉 찼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국 관중들이 뒷정리를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모든 쓰레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쯤에는 그들의 구역이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경기장이 자기 집처럼 정성스레 청소하는 관중들은 없었거든요. 이런 일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펜싱 경기든 탁구 경기든 한국 팬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앉았던 곳은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단순히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와 다음 사용자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죠.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선수들은 영광의 순간을 위해 수년간 훈련하며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선수들에게서 본 것은 승패를 넘어선 스포츠맨십이었습니다. 펜싱 경기 도중 외국인 선수가 발을 헛디뎠는데요. 한국 선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상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짧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눈 뒤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전 정말 이러한 표현 하나가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힘든 탁구 경기가 끝난 후 한국 선수들이 상대 선수를 위로하고 수고를 인정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기 결과만큼이나 경기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시민적 책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거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부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스스로 뒷정리를 하는 습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었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서로 배려하고 줄을 서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항상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신선하고도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을 보면서 우리 중국인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전 중국 관계자로서 중국 팬들과 한국 팬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행동 방식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 팬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열정적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응원하는 것까지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 열정이 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경기장을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뭔가 눈치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내 경기에서는 이러한 점이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경기에서 더 중국 팬들의 단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적절하게 완급 조절을 잘하더군요. 한국인들은 똑같이 열정적이면서도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환호성도 하고 응원도 열심히 했지만 결코 상대방이 못한다고 해서 야유를 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다른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를 인정했습니다. 중국인은 아직까지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꼴찌로 들어온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일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국 응원단은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여주었고 앞으로 우리 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국인들에게서 진정으로 눈에 띄었던 한 가지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기쁨이든 실망이든 심지어 좌절이든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했던 배드민턴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매 포인트마다 열심히 싸우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한국 팬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생생한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그들이 경기와 선수에게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표현력이 풍부하고 열정적인 반면 일본 팬들과 선수들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일본 팬들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조용히 경기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정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본 팬들은 정중하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절제하며 실망감을 절대 표현을 하지 않더군요. 그것은 다른 종류의 응원이었는데 한국인은 목소리가 크고 표현력이 풍부한 반면 일본인은 좀 더 내성적이며 제스처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더 많이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과는 또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응원이나 마인드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 너무 표현을 하지 않는 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억압하는 느낌이랄까요? 한국처럼 화끈할 때는 화끈하게 열심히 응원하고 매너를 지킬 때는 지키는 게 우리 중국도 따라가야 할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한국 대표단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한국 대표단에서 관찰한 가장 멋졌던 것 중 하나는 적응력이었습니다. 일정 변경에 적응하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들은 항상 적응하고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그런 건 수많은 연습을 통해 발휘된 것이겠지요. 중국 선수들은 기복이 심한데 아마 이런 연습들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정 같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미디어는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경기 중에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외 언론은 한국 팬들의 행동에 찬사를 보냈지만 중국 내 언론은 종종 경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때로는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불매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네요. 미디어가 가진 힘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념과 이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야기할 수 있고 진정으로 아는 거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보여준 단합된 모습은 선수와 팬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나로 움직이고, 하나로 응원하고, 하나로 축하했습니다. 이러한 단결력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힘든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공동체의 힘과 서로를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국민들이 제가 본 것을 보고 제가 배운 것을 배우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말이죠. 더 배려하고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스포츠맨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또한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제 삶에도 반드시 적용시킨다는 개인적인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더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요. 결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성장과 이해,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운이 좋게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한국에 가려고요. 직접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야오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야오 씨가 한국에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